나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이며 동시에 부모님이 계신 외동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나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우리에겐 하나뿐인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나는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체로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행사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친정을 자주 찾고 싶어 했고 그럴 때마다 나도 함께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가는 일은 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 혼자 시댁에 가는 일이 잦았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겐 점점 더 큰 고민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파킨슨병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몸이 떨리고 근육이 굳어지고 걸음걸이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병입니다. 초반엔 단순한 피로로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음식을 흘리고 작은 단추 하나 채우는 것도 힘들어지며 나중엔 혼자서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외동아들입니다. 형제가 있다면 나누어 맡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혼자 계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그런 선택지도 있었지만 그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분을 병원에 맡겨두고 나는 내 생활을 하면 그만인가?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해?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싸움이 크게 번졌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특히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당신 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을 설득했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내가 없으면 내가 힘들까 봐 미리 정리해두려고 한다. 내가 가진 것들, 며느리 목으로도 남겨두마. 처음 반대했던 아내는 어머니께서 나중에 유산을 며느리 목으로도 떼어주겠다 라고 하신 이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모시자. 병이 있으신데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감동했습니다. 아내가 결국 이해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느낀 것은 아내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잘 대해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살뜰하게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따뜻한 차 드릴까요? 겉으로 보기엔 참 다정했습니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과일을 깎아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좋은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물어보면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병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건가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나 예상보다 몇 시간이나 빠르게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TV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가보니 어머니는 침대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뭐 하셨어요? 그냥 좀 쉬고 있었어. 산책은 다녀오셨어요? 아니, 오늘은 안 갔어. 아내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간병인 왔다 갔어.
오늘따라 어머니가 좀 피곤해하셔서 쉬게 해드렸어. 아내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어머니는 간병인이 왔다 갔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몇 번이고 퇴근 시간을 조정해 집에 예상보다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확연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살뜰히 챙겼습니다. 내가 없을 때는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밥을 줄 땐 늘 늦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녁 금방 차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뒤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30분이 넘어서야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고파도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묻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가고 싶다고 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며 늦게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그냥 참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간병인은 하루에 한 번 다녀갔습니다. 씻겨드리고 운동을 도와드리고 기본적인 케어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간병인이 없는 시간 동안에도 어머니는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어머니를 괴롭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을 굶기거나 화내거나 폭력을 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애매하게, 티 나지 않게 간병의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무관심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행동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그냥 요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이 더 편하시잖아요. 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지. 나까지 신경 쓰는 거 부담될 거야. 나는 그 말 속에서 아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체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표면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어머니가 불편해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정말로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어? 그렇게 물으면 아내는 언제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잖아. 나는 어머니께도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가 잘해주고 있다. 나는 한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불평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부탁도 점점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하는 부하 직원처럼. 가족이란 그런 것이 아닐 텐데.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이 가정이 아니라 어머니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내가 어머니를 방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 마트 좀 다녀올게. 어머니는? 잠깐만 다녀올 건데, 간병인도 오늘 왔다 갔고, 어머니 주무시고 계시잖아. 그리고 당신도 집에 있잖아. 나는 아내를 보내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줄 몰랐다. 엄마. 나는 원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내 아버지랑 평생 사업하면서 우리 힘으로 큰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많이 거느렸지.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서도 남은 재산으로 내 삶은 충분했어. 나는 누구한테 얹혀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한심하고 며느리 보기도 껄끄럽다. 어머니는 목이 메인 듯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나 이제 더는 못하겠다. 내가 간병인을 더 고용하든 요양시설을 알아보든 나는 그냥 나가서 혼자 지낼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이 제일 편하시잖아요. 이게 편한 거냐? 눈치 보면서 밥 먹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렇게 사는 게?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생각 바꿨다. 내가 죽어도 내 재산 내 아내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다 내 몫으로 남길 거다. 그 순간 어머니 방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이제 내 결정을 바꿨다.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 모시느라 쓴 돈은요? 제 시간은요? 저도 희생한 게 있잖아요. 내가 희생한 거라고 생각하면 뭘 희생했는지 더 잘 알지 않겠니?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 돌봐드린 비용이라도 주세요. 도저히 지금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챙겼던 모든 행동이 결국 돈 때문이었나? 나는 속으로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금 내 앞에서 너무나도 솔직한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감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모셔오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면 뭐가 돼?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 당신 정말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뭐? 아니, 내가 묻는 건 어머니를 돌보는 게 단순히 재산 때문에 하는 의무였어? 아니면 정말 가족이라서 한 거야? 아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니까 모신 거지. 그럼 어머니가 당신 몫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화를 낸 거야? 그건...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묵묵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거면 말해봐.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돌봤던 거라면 재산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어머니를 계속 모시겠다고 했겠지.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가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였는지 알아?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쓴 돈은요? 그게 당신이 가장 먼저 한 말이었어. 그럼 나는 뭐가 돼? 나는 당신 어머니 돌보면서 내 시간도 들였고 힘도 들었는데 재산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재산 나눠준다니까 어머니를 모신 거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신 게 당신에게는 투자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우리 둘 다, 아니 어머니까지 셋 다 불행한 것 같다. 아내는 무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을 가겠다고 선언한 후 집안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말수도 줄었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늦게 주거나 산책을 빼먹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더 대놓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 내 옷이 좀 불편한데 혹시 갈아입히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내는 수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 오면 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애 숙제도 봐야 하고 저도 좀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머니는 당황한 듯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부엌에서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처음엔 살뜰하게 챙기더니 재산 안 준다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아내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본색? 나는 그냥 이제 내 입장도 생각하자는 거야. 솔직히 어머니한테 잘한다고 해서 결국 뭐가 남는데? 어차피 내가 물려받아도 나중에는 우리의 재산인데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아내는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 어머니가 내 목도 챙겨주신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힘들어도 참을 만했어. 근데 이제 와서 다 당신한테만 준다고 하면 나는 뭐야? 나 그냥 몇 년 동안 간병인 노릇한 거야?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내는 내 표정을 보고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솔직히 말해봐. 당신이 나라도 기분 좋겠어? 난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다 떠나서 최소한 내가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순간 아내가 처음부터 어머니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아내를 지켜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이제는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겠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응.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우리 애는? 애 생각은 안 해? 나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론 아이 생각이 안 날 리 없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는 그 사실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아이에게 좋은 환경일까? 집 안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나는 매일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내 역시 나에게 서운한 감정을 쌓아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더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계속 참고 살자고? 나는 참고 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안 되겠어. 우리 엄마 불쌍해서라도 너랑 못 살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힘들 걸 알았어. 그런데 내가 당신이랑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아내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나는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셨습니다.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간병인을 추가로 고용해서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미안해하셨지만 나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와 나는 법원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나는 정해진 날마다 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나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서로 덜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짝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 삶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